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장안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덩식 A, B 주어져 있습니다. A-B 덩식 식을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동량들 좀 맞춰보려고요. 이렇게 좀 차수를 좀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이때 좀 뭐 빼기를 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뭐 x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볍게 4번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뭐 가볍게 좀 식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차분하게 좀 실수 없이 풀이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뭐 식을 좀 잘 관찰해서 이렇게 좀 중간에 뭐 찰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실수 없이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했을 때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4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 뭐 일일이 모두 다 전개해도 되지만 뭐 4제곱 개수만 구해달라고 하겠으니까 4제곱 나오는 부분들만 잘 관찰해서 하면 되겠죠. 세제곱에 전개를 할 때 x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니까 4제곱이 되겠죠. 2x 4제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x에다가 곱하기 해야 될 부분들이 뭐 x에다 곱하기 해주면 3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와, 그러면 4제곱 계수 나오는 거면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뭐 가볍게 그러면 2입니다라고 답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필요한 부분만 좀 딱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좀 효율적인 풀이를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했더니 4차식이 되겠습니다. 2차, 4차 맞습니다. 이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또 좀 어떻게든 열심히 좀 전개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주어진 식을 일단 좀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한 결과가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2차 부분이 없는데요.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좀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좀 효율적으로 잘 구해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전개를 안 하고 x에다 그냥 1을 좀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는가요? 2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가 나오겠고, 오른쪽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계산 결과는 6에서 2를 빼니까 그러니까 5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개를 하지 않아도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좀 문제의 좀 특징을 좀 살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좀 전개를 한다면 앞에 있는 x 플러스 1하고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를 좀 전개했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좀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먼저 전개한 다음에 x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좀 전개해서 해가면 조금은 좀 수월한 형태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어느 직면체 모서리 길이가 40, 건너비가 60일 때 대각선 길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육면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양을 조금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변 길이를 뭐 A, B, C 이런 형태로 좀 놓으면 되겠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뭐 전부 다 4개씩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40이다 라는 관계 됐고, 건널비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A, B, B, C, C, A. 그래서 좀 넓이를 구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2개씩 생기는 거죠. A, B 해서 이렇게 좀 생긴 부분들이 아래도 있고 저 위도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2개씩 생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 60이다 라는 그런 내용. 이때 직면체 이제 대각선 길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각선 길이는 좀 구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대각선 길이인데 직각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요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c 해가지고 또 피타고라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대각선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b, c, c, a 이런 부분들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부분들하고 서로 이제 곱셈 공식에 좀 연계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ab, bc, ca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좀 약분해서 10이 됐으니까 10 제곱해서 100이 되겠고, 여기는 그냥 60을 그냥 쓰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리 처리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죠? 38입니까? 38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뭐 길이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라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루트 38 해서 3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모서리 길이, 그 다음에 건널비, 아이고, 이게 혀가 꼬이죠. 대각선 길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곱셈공식하고 매치업이 잘 돼간다는 사실, 확실하게 좀 학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식이 있습니다. 나누었을 때 목,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됐네요. 그럼 식을 좀 한번 잘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런 부분들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ax 플러스 1이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 bx 플러스 c다. 이렇게 좀 식을 좀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열심히 좀 전개해서 뭐 a, b, c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와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좀 x에다가 좀 1을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1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해주면 a 플러스 1 처리되겠고,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겠죠. 와, 이것도 좀 운이 좋은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좀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소거되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얼마? 2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계수를 뭐 이렇게 일일이 좀 다 전개해서 뭐 계수 비교해가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운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x에다 이렇게 1 대입하게 되면, 원래 이제 대입하게 되면 계수의 총합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좀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런 표현이 돼 있어도 운 좋게 이렇게 좀 계수의 총합 형태처럼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시간 절약해가면서 또 그리고 또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등식이 있는데 우와 이렇게 정리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x-1에 대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ABC 계수를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부분들은요. 주어진 식을 뭐 전개해서 처리해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립제법을 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자, x-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주어진 식은 x-1로 나눴다 생각하게 되면 a의 x-1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처리 들어가니까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1, 0에다가 0 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이 나온 결과가 맨 마지막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C입니다 라고 좀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들이 이게 이제 뭐 B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 부분들이 A가 되가는, 즉 이 부분들을 다시 X-로 나누게 되면 목,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A, B, C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6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그러면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좀 변형해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좀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걸 좀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이다. 조립제법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죠. 자, 나눠주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좀 대개 뭐 그냥 이렇게 좀 3 공통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뭐 0되는 그런 x를 좀 찾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3 내려오고 곱하기해서 1 쓰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3 쓰고 또 곱하기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6 되겠고 이렇게 되면 곱하기 주니까 2 되겠고 또 계산해서 1을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3분의 1에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써가는 내용. 자, 목 부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누게 하는 것은 3x-1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여기 이제 목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이제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이쪽을 좀 곱하기해서 여기를 이제 3x-를 만들고요.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몫이 되겠고 뒤에 써져 있는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목 나머지 다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죠.
자, 일단 뭐 가 부분 자체가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u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엔 뭐 3 공통점, 나머지 뭐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뭐 답은 뭐 위에서 풀이를 다 해놓으면 이제 곧바로 가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살짝 중간에 뭐 식변형이 돼가는 과정 자체, 이제 최고차가 이제 1이 아닌 이런 형태로 나눠졌을 때는 이렇게 좀 0 되는 숫자로 해서 찾아갔을 때 요 3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식을 이제 그대로 쓰게 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x-3분의 1로 나누는 결과.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의식의 이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3을 공동 끄집어내서 이제 진정한 최종적인 몫을 이렇게 구해가는, 이렇게 살짝 좀 식을 변형시켜가는 이 과정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나눗셈하고 조립제법 사이에 연관관계를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식 px가 주어져 있습니다. x-1, x-로 나눈 나머지 주어져 있을 때 a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px라는 식을 x-1로 나누게 되면 뭐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이제 6 이렇게 생겨 가는 건데, 나머지 정리 원리 자체가 몫을 포함한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이걸 이제 적당한 숫자, 즉 x에다가 2를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0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p는 6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나머지 정리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서 뭐 계산을 좀 들어가게 되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4, 1 더하기 4를 쓸까요? 1 더하기 4 이런 부분 생겼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6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관계식 a 더하기 b는 1입니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고요. 뭐 2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문자 부분들은 4a 플러스 2b가 생기겠고, 숫자 부분에 앞에 8에다가 4가 생기는 거예요. 8 더하기 4 처리해 주겠고, 나머지가 10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10입니다라고 써서 뭐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게 되면 2a 플러스 b가 되겠고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자, 이제 두 개가 돼 있으니까요. 빼기를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 값이 마이너스니까 b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a,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곱하기는 당연히죠.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대로 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나머지 정리 원리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적당한 숫자, 근데 항등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관계식을 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나머지 정리의 원리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항식 px가 3차식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p3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 정리 원리니까 px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3차식이니까요. 몫에 좀 생기겠고, 나머지 되는데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니까 0인데요. 여기 좀 4 부분들을 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px가 완벽하게 표현이 돼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는 x-2, x 플러스 2 이렇게 좀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겠고 플러스 5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겁니까? 됐죠? 자, 밑에서 이제 뭐 대입해주는 숫자가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제 0 되는 숫자 두 개가 있으니까 이곳에 정보 얻어서 여기다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P2를 대입해 주는 거 하고 요거 5가 되겠고, P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것도 5가 된다 이런 정보가 나온 거죠. 이걸 주의식에 좀 대입하겠습니다. 자, 먼저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이퀄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는 9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2 대입, 오호, 그럼 여기가 9가 되는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4는 5 이렇게 써있죠. 9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약분하니까 1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2b는 10이니까 b 값은 5가 되겠네요. b 값 5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는가요? 5 처리됐으니까 이항시키면 4가 되겠고, 약분하니까 a 값이 2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px가 좀 완성이 되는 거죠. x-1의 제곱에다가 2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p3을 구해달라. 3 대입해주면 얼마입니까? 2에 4가 되겠고, 3 대입하면 6에 11이 되는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면은 44에서 4를 빼는 거니까 정답 4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는 좀 제 시간이 좀 살짝 앞에 거보다는 좀 어려워졌는데요.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사실 뭐 2차로 나누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에서는 이제 대입하는 숫자가 이제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식을 좀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 부분들은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제 대입하는 숫자가 이제 두 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좀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정보를 두 개 얻어내기가 좀 힘들어서 아래쪽에서 두 개를 좀 정보를 얻어내서 이걸 좀 이렇게 위에다 적용해서 풀이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 틀에서는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라는 것이 형태를 좀 정확하게 좀 다 써놓으면 되죠. 써서 과연 어떤 게 좀 효율적인 풀인지 조금 좀 생각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둥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계산이다. 이런 부분들을 뭐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런 부분으로 관련돼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좀 관심 있는 숫자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같은 29 이런 부분을 x 이렇게 좀 치환해서 식이랑 좀 연관시켜서 좀 살펴보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전개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짝을 좀 잘 맞추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공통 부분 보이죠? 그럼 이제 t를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겠고요.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곱 됐습니까? 자, 숫자를 좀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와 이게 좀 29제곱이 되나요? 이게 좀 불편한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n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좀 표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n은 이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뭐 29제곱이라서 불편하니까 30-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0-1 플러스 1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센스 있게 좀 보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900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60 더하기 1 플러스 90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900에다가 여기를 좀 처리해 주게 되면 900 30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를 되겠죠? 그러면 929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간에 뭐 숫자 관련한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곱셈 공식 아니면 뭐 인수분해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부분들이 우선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정리할 때 이렇게 좀 공통 부분 치환해서 모양 만들고 여기까지 좀 쭉 흐름 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n을 좀 바뀌어내는데요. 이게 이제 29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29제곱을 해도 되지만 또 다시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잘 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살펴가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풀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세변 길이를 ABC라고 처리했습니다. 주어진 식이 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와 문자가 좀 상당히 복잡한 차수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하 A 4제곱 2배씩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B 4제곱 C 4제곱 이런 부분들이 곱셈 공식하고 이제 연계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2배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B제곱 C제곱이 없는데요. 아 그러면은 2배의 B제곱 C제곱 이렇게 저 하나 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빼기 2배의 C제곱 A제곱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잘 생각해보면 이게 좀 다 쓴 게 아니라요 여기 좀 2배 돼 있으니까 B 4제곱 더하기 B 4제곱 쓰겠고 여기 더하기 해준 만큼 또 빼기 2배의 아이고 C제곱인데 C 4제곱 그 다음에 2배의 B제곱 C제곱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식을 좀 이렇게 변형해서 써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요 아하 BC 관여된 부분들이 여기는 부호가 되어 있고 그러면 뭐 A제곱에다가 B제곱 C제곱 이렇게 BC 관여된 부분들
된가요? 뭐 거꾸로 A가 관여된 부분들이 부호가 어쨌든 다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관여된 부분하고 BC 관여된 부분들의 부호가 다르게 어차피 제곱이니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 뒤쪽에 써져 있는 부분들은 B 빼기 C 제곱에 다시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해서 이제 결과. 그랬을 때 뭐 뒷부분일 때 는 0 돼 있으니까요. 는 0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는 0. 이렇게 좀 처리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제곱 더하기 제곱 부분들이 0이라서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입니다. 식을 이렇게 쓰죠. 이런 관계식이 좀 나오겠고 뒤쪽에서 이제 b하고 또 b 제곱하고 c 제곱하고 결국 같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b하고 c하고 같습니다. 이런 내용. 두 가지 부분들이 좀 동시에 좀 성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b 값하고 c 값이 같아지면서 또 피타고라스 이렇게 성립하는 거니까 직각이등변삼각형 이렇게 좀 처리되가는 내용. BC가 같은 직각이등변삼각형.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좀 식을 좀 효율적으로 좀 관찰해가는 이 부분들이 여기가 좀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곱셈 공식, 이때 인수분해 패턴 할 때는 이제 바로 이제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공식 부분들이 이게 없는 부분들 더하기 빼기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 두 개 결합된 부분이 여기 생각보다 아주 쉬운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좀 식을 좀 이렇게 변형해서 된 거구나 이런 뭐 처리 부분들 됐습니까? 뭐 공식을 이용해 가는 부분들인데 그 공식이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좀 변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관찰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복소수 Z의 켤레복수수를 Z바라고 했을 때 복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Z는 A 플러스 BI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럼 뭐 Z바는 뭐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거 2론 OX죠. 그럴 때 이제 Z 더하기 Z바 이렇게 처리되면 2A 이렇게 처리되니까 실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Z하고 Z바를 또 곱하게 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실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미리 좀 학습해서 알아둬야 될 그런 항목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항목이 기억, 니은 보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이제 맞추면서 효율적인 풀이가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제 디귿만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Z A 플러스 BI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Z 바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붙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처리된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 같으니까 결국 뭐 A 값이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이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Z가 BI 되겠고 Z 바가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Z는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네요. 아이쿠 B가 0이면 이런 지금 좀 조건 자체는 A가 0이다라는 조건 자체에 대해서 Z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B마저도 0이 되게 되면 이건 뭐가 되죠? 0이라는 Z 값이 이제 0이 돼서 그러면 이제 실수가 될 수 있는데 실수가 아니다라고 됐으니까 이 부분들에 좀 미스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 주어져 있는 기억, 니은 두 개만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이제 복소수 이론 OX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두 개 더하기 한 거, 그다음 켤레복수에서 곱하기 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실수입니다. 이렇게 좀 미리 학습을 해두면 일단 이제 이게 지금 시험 장소에서 보기 3개를 뭐 모두 다 조사해 가는 것은 뭐 조사하면 되긴 되겠지만 뭐 시간의 압박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좀 미리 좀 학습해서 확실하게 이론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만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장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허수 Z에 대하여 주어진 두 개의 식이 모두 실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뭐 Z를 이런 걸 뭐 A 플러스 BI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I 분의 이곳에다가 더하기를 해주는 거니까요. 1 플러스 A 플러스 BI 이렇게 처리되는데 유리화를 하게 되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처리가 되겠고 1 플러스 A BI에다가 A 플러스 BI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곱하기 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뭐 실수입니다가 관심이 있으니까요. 허수 생기는 이런 부분들, 요 부분만 좀 해서 이 부분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실수 값 자체가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B에다가 1 플러스 A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들, 그 다음에 AB 곱하기 한 이 부분들이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B 공통 처리해주게 되면 2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허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 B 값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A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Z 플러스 Z분의 1이다 이런 얘기는 A 플러스 PI에다가 더하기 이건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 마이너스 BI 켈레복수를 이렇게 곱하기해서 유리화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리 되게 되면 또 허수 생기는 부분들 B 부분에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마이너스인데 자 마이너스 B 이 부분들이 또 0 이렇게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분들이 또 0이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 좀 B 공통톡 튀어나가야 되는데 공통을 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서 이제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부분들이 1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좀 생기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그럼 B제곱은 뭐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Z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1 아이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데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 루트 3i 이런 형태로 해서 Z값을 쭉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뭐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만 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구의 관계식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Z파 더하기 Z 더하기 Z파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더하기 1 빼기 이렇게 해서 센스 있게 좀 처리해가는 게 효율적인 연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들은요 Z 더하기 1 Z파 더하기 1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Z 더하기 1 해서 이 부분들에 다시 켈레복수서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효율적인 연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Z라는 부분들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로 한번 일단 해볼까요? 이렇게 좀 계산하게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Z 플러스 1 하게 되면 이제 2분의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 더하기 1이 되는 거 2분의 1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루트 3i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좀 곱하기 하는 거죠. 그 다음 빼기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고 빼기 하는 거 뭐 계산기가 0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Z를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로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Z 플러스 1은 그러면 1 빼기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때 계산했다면 어떻게 되죠? 2분의 또 이거 2분의 1 또 왜 사라졌습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 근데 이게 켈레복수를 해주면 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똑같은 연산이 되는군요. 그러면 역시 정답은 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좀 복수수 Z를 좀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 되네요. Z를 이렇게 A 플러스 BI로 놓고 호수입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B는 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들 좀 제 생각을 해가면서요. 주어진 부분들 제 밥을 좀 이렇게 좀 썼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 이제 유리화해서 좀 이렇게 살펴간 이런 부분들 이때 이제 뭐 전부 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 실수입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허수 생기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효율적인 좀 처리를 해가는 거죠. 그것부터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 놓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까? 해서 뭐 B는 또 0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점검해서 이렇게 관계식 그래서 이제 맞아 B까지 알아서 Z를 이렇게 좀 구해가는 절차가 풀이의 좀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대입할 때도 좀 이렇게 제가 좀 아주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인수분해 형태의 걸 이용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좀 뭐 물론 이제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좀 복소수 학습을 통해서 효율적인 연산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학습이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것 좀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좀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중간중간 연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처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깨달아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을 계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산할 때는요 뭐 이론 공부해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 i니까 이렇게 좀 복소수로 열심히 좀 고쳐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억 처리했고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가요? 루트 36에다가 i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i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론이 되겠고요.
다음 니은 처리해 갈 때 루트 3i, 루트 12i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뭐 이건 분자는 없는데 이거 쓰면 안 되죠. 유리화를 통해서 루트 12i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i 제곱할 때는 이제 이번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가면 되겠죠. 그럼 요거 좀 약분하니까 4가 되는 거니까 2가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없어서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을 풀 때는 루트 4i, 루트 64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i 약분되겠고 이것도 약분되는 거니까 그럼 16이 됩니까? 루트 16 그럼 이제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죠. 원래 이제 루트 a, 루트 b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수 있겠다.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이론.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 이런 부분을 결합할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은 a 값이 0보다 작고 b 값이 0보다 클 때입니다 라는 이런 이론 뭐 두 가지 이론과 관련된 그런 문제 풀인데요. 실제 이제 연산 들어갔을 때는 숫자로 계산할 때는 그냥 아예 여기 주어진 조건 루트 마이너스 1을 i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쳐서 계산해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풀이니까 뭐 풀이법 조금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i의 2007제곱인가요? 오호, 뭐 숫자를 좀 엄청 크게 했네요.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뭐 i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의 4제곱하면 1이다. 5제곱하면 다시 i다. 이렇게 좀 네 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이런 학습이 좀 돼 있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 그러면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i의 2000제곱 해주면은 4의 배수가 되가니까 이 부분이 1일 돼서 가볍게 점 처리가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뭐 주어진 식은 i의 7제곱, i분의 1 이 정도로 좀 대폭 줄여놓고 풀이 진행해도 되겠죠. 그럼 또 4제곱 사라지는 거니까 i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뭐 유리화해 가면서 분자분모에다가 i 제곱에다가 i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항목이 되면 되겠습니다. 뭐 세제곱은 세제곱 왜 i라고 썼죠? 마이너스 i인데 마이너스 i 이 부분도 여기 이제 1 처리되게 하면서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i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걸 하려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저거 좀 이거 밑으로 썼나 봅니다. 5제곱 다시 그 다음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마다 규칙에서 2000제곱이 뭐 가볍게 4의 배수계통이니까 이렇게 1 처리해서 좀 대폭 줄여놓고 우리가 이제 연산할 수 있는 모양 만들어 놓고 풀면 되겠죠. 그 다음 i제곱은 뭐 중간에 마이너스를 쓰니까 이렇게 좀 지워가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좀 생겨서 마이너스 i 처리되는 부분들 됐습니까? 이렇게 복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규칙성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이니까요. 평상시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길게 줄여져 있습니다. a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이때 이제 m값, n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판별식을 좀 통해서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x 합의 계수가 2 돼 있으니까 4분의 1을 좀 써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3a 마이너스 m의 제곱 빼기 그다음 이제 9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n 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중근이니까 뭐 0, 0, 0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할 때 실수 a 값에 관계없이라는 이런 표현이 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좀 정리할 때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a의 항등식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처음부터 a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문제 주어졌잖아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다 이렇게 이 이론해서 판별식에서 풀어갈 때 a에 대한 항등식을 잘 살펴봐라. 풀이 절차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a 제곱은 전개할 때 좀 소거가 될 거니까요. 그 다음 과정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6am 처리가 되겠죠. 6am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a에 대한 공통인데 이게 좀 정리가 좀 자, 마이너스 6m, 그 다음 이제 전개할 때 여기도 좀 a가 있죠? 플러스 2를 좀 앞쪽에 쓸까요? a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m제곱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요. a가 있는 부분, a가 없는 부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이 0, 0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m 값은 3분의 1이 되겠고요. n 값은 제곱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9분의 3, 9분의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뭐 큰 흐름틀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내용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16번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P와 Q는 GX 위에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좀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래프, GX 그래프, 그 다음에 FX 그래프 됐습니까? 근데 뭐 두 개씩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뭐 그래프 모양은 뭐 X축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군요. 되셨죠?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최대값을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는데 1사분면, 어른 3사분면의 점이다. 뭐 좌표까지도 확실하게 좀 잘 처리가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 좌표 하나만 좀 잘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B점 좌표 이렇게 처리해주면 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좀 잘해두면 되겠습니다. 뭐 이 참수 자체가 뭐 대칭축이 x축에 해당하는 거고 두 그래프 자체가 또 대칭축이 x축이고 그 다음에는 대칭축이 y축이죠. 왜 대칭축이 x축입니까? 그 다음에 두 함수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P점 좌표 하나만 좀 잘 처리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나오게 되면 P점 좌표를 하게 되면 지금 요 x 값이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y 값이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4배가 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처리되겠고 역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서 4배 해주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PQRS 이 부분들의 둘레의 길이가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최고차가 음인 이참수 그래프의 최대값이니까요. 그래프 모형 대략 이렇게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부분 좀 기억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4분의 1 이런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주어진 x에다가 좀 4분의 1을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배 해주고요. 4분의 1 대입해주면 16분의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럼 4 곱하기 2분들이 얼마가 되는가요? 8분의가 되는가요?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8분의 1이 되겠죠? 6 이렇게 처리되면 8분의 68, 48에 49 되겠고 여기다 이제 곱하기 4를 좀 해가는 그런 내용. 그래서 뭐 2분의 49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49, 4번이 좀 답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가 좀 화려하게 좀 포장돼 있어서 우리가 좀 살짝 좀 당황시키는데 뭐 그게 대단한 거 없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잘 살펴봤을 때 대칭축 자체가 y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x가 0인 그런 y축이니까 그래프 모양 또 이렇게 양변으로 대칭 구조가 y축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함수 자체 역시 또 부호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구조 모양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이용하게 되면 와 P점 좌표 하나만 이렇게 딱 접어놔서 이곳에다가 4배 좌표를 딱 더하게 하면 4배만 해주면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식을 좀 가볍게 세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요 식 세워가는 어떻게 식을 세워갈 수 있는지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 알파 베타 주어져 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처리해주면 4가 되겠고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다 이런 얘기는 뭐 곱셈공식 활용식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 준 거 곱하기 9가 되고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64에다가 4, 9, 36 이렇게 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와우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결과 100 해서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곱셈공식 활용식 좀 확실하게 좀 알아달라 뭐 이런 어찌 생각하면 뭐 간단한 이론들 두 개로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이제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 되어 있네요. 일단은 뭐 두 함수 사이 관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것처럼 이제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분 2차 식하고 x 플러스 k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x제곱 이항시켜서 정리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이꼴 채로 놓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이제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 건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근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짝수니까요. b 프라임이면 1 빼기 더하기 k 더하기 4 해서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오, 그럼 K값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5보다 작다 해서 또 역시 간단하게 또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논술형이나 해서 뭐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2차 함수 직선은 거의 관계 갖다 처리해 놓고 이항시켜서 정리해서 근없다 해석 요것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문국어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 A0부터 A8 쭉 있을 때 주어진 식에 이제 이런 식에 이제 뭐 개수가 되어 있는 거죠. 오호 A0, A1, A2. 근데 이제 뭐 괄호 부분 형태로 됐으니까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데요.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뭐 항등식이라는 얘기 되겠죠. 이때 이제 주어진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적당한 숫자를 어떻게 좀 잘 대입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이 좀 A0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x에다가 좀 1을 대입하는 일부터 좀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의 4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럼 여기가 A0가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1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부분이 다 사라져서 이제 A0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0는 16입니다. 이렇게 미리 좀 구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에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 8에다가 6에다가 7이죠. 7에 4제곱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A0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왜 2를 대입하겠습니까? 이 부분, 괄호 부분들이 전부 다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A1, A2, A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A8까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x에다가 0을 좀 대입해주게 되면 1의 4제곱이니까 1이 되겠고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죠? A0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제곱되는 거니까 플러스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 플러스 이렇게 쭉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평상시 풀이에서는 뭐 1대입 마이너스 1대입 이런 형태인데 요게 좀 이렇게 좀 변형된 형태로 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식이 돼 있을 때 이 식을 우리가 좀 이제 합을 좀 더 처리하게 되면 7의 4제곱 더하기 1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2배의 A0, A2, A4, A6, A8 이렇게 돼서 짝수들만 쭉 다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홀수 부분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에서 이렇게 좀 지워지는 형태가 돼서 짝수만 되겠다. 이게 이제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7의 4제곱을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49 곱하기 49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99, 81에다가 49, 36, 36에다가 44, 16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1에다가 0에다가 2 올라가고 14가 되죠. 2401이 되겠는데요. 2를 좀 나누는 거니까 A0, A2에서부터 A8을 계산하게 되면 더하기 1에서 2402인데 2를 또 나누게 되는 거죠. 1201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A2부터 A4, A6, 8을 좀 구하게 되면요. A0 값이 문제 아까 나와있죠. 1201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제 16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16을 좀 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18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등식 관련 문제 풀이할 때 다른 문제 보다는 제법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x에다가 0 대입하는 역할이 지금 이거 대입해야 되는 거고 x에 1 대입하는 역할에 이렇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역할을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변형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괄호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 때문에 변형이 쭉 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어쨌든 주어진 뭐 문자 부분들을 이제 0으로 만들어 가게 되게 되면 상수항만 낳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1이 되게 될 때 이제 지금 2를 대입해야 돼서 이렇게 좀 개수만 남게 개수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게 그 결과를 더하기 해주면 짝수 부분 빼면 이제 홀수 부분만 남다라는 사실들 기억해서 좀 풀이해야 되는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웠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잘 공부해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이론 학습한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좋은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